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돈도 받지 않겠다는 북촌 수선집 어르신의 한마디에 왜 미국인 여행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을까요? 이 장면을 그냥 한국 사람이 친절했다 정도로 보면 너무 얕습니다. 친절은 어디에나 있어요. 여행지에서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서 웃어주는 직원도 있고, 관광객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이란이 북촌의 작은 수선집에서 받은 충격은 그런 종류의 친절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물건을 고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던 계산 방식이 잠깐 멈추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행 중 가방 스트랩이 끊어졌고, 낯선 동네에서 어쩔 줄 몰라 들어간 작은 가게에서 한 어르신이 말없이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려고 하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낯선 사람을 어디까지 남으로 두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디아이렌과 이리부가 서울에서 본 것은 지하철, 한옥, 삼겹살, 수문장 교대식, 스킨케어, 거리의 파라솔, 청계천 같은 관광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로 묶입니다. 표면은 여행입니다. 동기는 배려입니다. 결과는 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왜 한 외국인이 무료 수선 하나 앞에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됐는지 그 이유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뉴욕에서 출발한 띠아란과 에라이무는 15시간을 날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권도 포인트를 활용해 1인당 28달러 수준으로 해결했다고 하죠. 출발부터 약간 재미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계산을 아주 치밀하게 한 여행자가 정작 서울에서 가장 크게 기억하게 된 건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비가 중요해요. 여행자는 늘 비용을 따집니다. 항공권, 숙소, 식사, 이동비, 입장료. 그런데 좋은 도시는 어떤 순간에 그 계산표 밖으로 사람을 데려갑니다. 다이렌과 라이백의 서울이 그랬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아이라인은 서울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데서 놀랍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일상이라 오히려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출근길에 사람 많고 환승 길고 계단 많고 가끔 답답하죠. 그런데 외국인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소음이 적고 안내가 비교적 명확하고 열차와 역이 관리되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미국 대도시의 지하철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도시가 나를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이용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시 생활에서는 엄청 큰 차이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문장을 번역해 놨는지, 길을 잃지 않게 표시를 해놨는지, 더러워지기 전에 치우는지, 위험해지기 전에 막는지, 이런 건 한 번의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공기처럼 깔려 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 공기가 느껴집니다. 디아이렌과 리아이브가 처음 서울을 받아들인 방식도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상하게 차분하다. 이 첫인상이 뒤에 나올 수선집 장면에 바닥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은 북촌이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서울의 속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고층 빌딩과 지하철의 도시에서 나무문과 기와지붕과 좁은 길이 이어지는 동네로 들어가죠. 에라임은 한옥의 곡성과 분위기를 보며 걸음을 멈춥니다. 미국에서는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것을 세우는 일이 너무 익숙한데 서울은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고 오늘의 일상 속에 남겨두고 있다는 느낌을 준 겁니다. 이건 관광지가 예뻐서 생기는 감탄만은 아닙니다. 도시가 자기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오는 감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북촌이 단순히 사진 찍기 좋은 배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목은 좁고 집은 실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 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속도를 조금 낮춰야 한다. 서울이 항상 빠르게만 움직이는 도시였다면 이 감정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빠른 도시 안에 느린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여행자는 그 사이에서 긴장을 풀게 됩니다. 빠른데 차갑지 않고 오래됐는데 박제되지 않은 도시. 이 묘한 균형이 띠란과 리브에게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행의 감각은 결국 식탁에서 확 열립니다.
DI라는 한국식 바비큐를 보며 거의 아이처럼 반응합니다. 직접 고기를 굽고 뒤집고 자르고 쌈을 싸고 반찬을 이것저것 곁들이는 방식이 그에게는 DIY의 정점처럼 보였던 거죠. 미국식 식당에 익숙한 사람에게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는 구조는 조금 낯섭니다. 그런데 한국식으로 보면은 이건 손님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손님을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손이 바빠지니까 말이 생기고 말이 생기니까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밑반찬이 중요합니다. 작은 접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김치, 나물, 장아찌, 쌈장, 마늘, 상추 하나하나는 아주 큰 요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상한 풍성함으로 다가옵니다. 주문한 건 고기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이 함께 나오는가? 돈을 더 낸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채워주는가? 이게 한국 식탁의 묘한 힘입니다. 조금 더 먹어. 이것도 같이 먹어봐. 모자라면 더 줄게. 말로 하지 않아도 식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도 아닌데 반찬 전선이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국식 환대예요. 수문장 교대식 장면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의식은 계속되고 북소리와 복식과 절도 있는 움직임이 공간을 바꿉니다. 디아일랜과 리브는 이것을 단순한 공연처럼 보지 않습니다. 여행자 눈에는 지금 여기에서 과거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거죠. 박물관 유리 안에 갇힌 역사가 아니라 비 맞는 광장에서 몸으로 재현되는 역사입니다. 이 장면은 앞에 북촌과 연결됩니다. 한국은 과거를 완전히 관광 상품으로만 소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떤 순간에는 과거가 현재의 몸짓으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는 스킨케어와 거리의 파라솔이 나옵니다. 이 조합이 은근히 재밌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피부를 돌보는 문화이고 하나는 도시가 보행자의 햇볕을 덜어주는 장치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죠. 그런데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불편을 미리 줄이는 감각입니다. 한국의 스킨케어 문화는 단순히 예뻐지려는 소비가 아니라 자기 몸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큰 파라솔은 지나가는 사람의 더위를 누군가가 미리 생각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DI랜과 LIB가 감동한 건 한국은 모든 게 완벽하다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거짓말이 됩니다. 한국도 불편한 게 많고 빠른 만큼 피곤하고 경쟁도 심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구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여행자의 눈에 강하게 들어오는 건 그 피곤한 속도 안에서도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 남겨둔 장치들입니다. 지하철의 질서, 한옥 골목의 느린 공기, 식탁의 반찬, 길 위의 그늘. 이게 전부 따로 있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디아일랜과 EIV는 서울이 깨끗하고 예쁘고 음식이 맛있고 전통이 살아있어서 좋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여행 영상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서울 너무 좋아요. 한국 음식 최고예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댓글도 훈훈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북촌 수선집에서 디아일랜이 왜 얼어붙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지하철이 깨끗해서 사람이 얼어붙지는 않거든요. 삼겹살이 맛있다고 인생관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행 중에 가방 스트랩이 끊어지는 순간 여행자는 갑자기 관광객에서 곤란한 사람이 됩니다.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고 감탄하던 리듬이 끊깁니다. 작은 문제지만 여행 중에는 이런 게 사람을 꽤 당황하게 만듭니다. 낯선 언어, 낯선 동네, 어디서 고쳐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럴 때 도시에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도시가 친절한 척하는 건 쉽습니다. 안내판을 예쁘게 만들고 관광 포스터를 걸고 환영 문구를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낯선 사람 앞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는 전혀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디아이에는 우연히 북촌의 작은 수선집에 들어갑니다. 큰 브랜드 매장도 아니고 관광객 전용 서비스 센터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있을 법한 작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가방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적인 정은 늘 거창한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끊어졌네. 잠깐 줘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설명보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재봉틀 소리가 나고 끊어진 스트랩이 다시 이어지고 여행자의 불안도 같이 줄어듭니다. 수선이 끝난 뒤 다일에는 당연히 돈을 내려 합니다. 서비스를 받았으면 비용을 지불한다. 물건을 고쳤으면 수선비를 낸다. 이 관계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돈은 됐다는 듯 손사래를 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다일란의 계산 방식이 멈춥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당황이 아닙니다. 돈을 낼 수 없다는 당황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 고마움이 가격표로 환산되지 않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사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당하고 나서야 알아차리는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족처럼 대했다는 뜻도 아니고 갑자기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만큼은 완전한 나무로 밀어내지 않았다는 느낌. 네가 곤란하니 내가 조금 도와줄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감각이 말보다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어의 정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ffection, warmth, attachment 같은 번역어로는 북촌 수선집의 손사래가 다 담기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계산서로 정리됩니다. 작은 친절도 팀 문화 안에서 처리되고 서비스의 범위도 규정으로 잘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순간은 그 질서 바깥에서 움직입니다. 됐어요. 이 한마디가 너무 가볍게 나오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무겁게 남습니다. 주는 사람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회도 있지만 때로는 바늘 한 번 지나간 자리가 사람의 기억을 통째로 바꿉니다. 여기서 헛다리 짚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인은 원래 착하다로 포장하면 오히려 핵심을 놓칩니다.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도 있고 무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늘 따뜻한 것도 아니고 외국이라고 늘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개인의 성격 자랑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름 붙이고 오래 기억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정이라고 부릅니다. 정은 완벽한 도덕성이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붙잡는 작은 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정은 수선집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디아이렌과 이라이브가 하루 종일 본 서울의 장면들이 사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깨끗함은 낯선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공공의 습관으로 보였고 거리의 파라솔은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미리 생각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청계천은 또 다릅니다. 빌딩숲 한가운데 물소리를 남겨둔 공간,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한복판에 잠깐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둔 겁니다. 청계천에서 디아이란이 조용히 눈을 감는 장면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폭포 소리, 물길, 고층 건물, 걷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 화면에 같이 있습니다. 서울은 아주 빠른 도시인데 그 한가운데에 느린 소리를 흘려보냅니다. 이건 단순히 예쁜 산책로가 아닙니다. 도시가 사람에게 잠깐 쉬어도 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현실의 서울이 늘 그렇게 다정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근길은 힘들고 집값은 버겁고 경쟁은 사람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틈이 중요합니다. 빠른 도시일수록 숨 쉴 자리를 남겨야 합니다. 가방끈을 고쳐준 손과 뜨거운 길 위에 그늘을 만든 장치는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해지기 전에 조금 덜어주는 감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니까요. 거리 한복판에 그늘을 만들고 지하철을 조용히 유지하고 식탁에 작은 반찬을 계속 채워주고 끊어진 가방끈을 그냥 고쳐주는 것 전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남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이미지는 대형 광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이 훨씬 강하게 밝힙니다. 공항의 문구보다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가 어떻게 도와줬는지가 오래 남습니다. 관광 홍보 영상보다 식당에서 말이 안 통해도 누군가가 천천히 기다려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멋진 야경보다 고장난 물건을 들고 들어갔을 때
괜찮아 해줄게 라는 태도가 오래 남습니다. 브랜드는 머리에 남고 정은 몸에 남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로 넘어갑니다. 보통 한국의 힘을 말할 때 우리는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화장품, 반도체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강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알게 되는 천문은 대개 그런 콘텐츠입니다.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라면을 먹고 화장품을 써보고 서울 여행을 꿈꾸죠. 그런데 한국을 알고 싶게 만드는 것과 한국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관심은 콘텐츠가 만들 수 있지만 애착은 사람의 경험에서 만들어집니다. DIN과 라이브의 여행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그들이 서울을 처음 좋아하게 만든 건 여러 장면이었습니다. 지하철, 한옥, 음식, 행사, 거리, 물길. 그런데 마음속 깊이 밝힌 건 결국 사람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선집 어르신, 몇 분 만난 사람, 다시 볼 가능성도 거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감각이 여행 전체의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있고 돈으로는 완전히 만들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심할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자랑만 하다 보면 금방 촌스러운 국뽕으로 미끄러집니다. 외국인이 감동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 이런 식이면 몇 분은 기분 좋을 수 있어도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외국인이 감동한 그 장면을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낯선 사람의 곤란함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을 말하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너무 차갑게 굴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이 남아야 합니다. 한국의 힘은 큰 것보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게 정이에요. 처음에 물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겠다는 북촌 수선집 어르신의 한마디에 왜 미국인 여행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을까요? 지금 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그는 무료 수선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한국이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본 겁니다. 가격표가 붙지 않은 도움,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 관계가 없어도 잠깐 관계를 만들어주는 태도. 그 순간 DIN은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곤란한 사람이었고 어르신은 그 곤란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강한 이유는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큰 음악도 필요 없고 눈물 나는 대사도 필요 없습니다. 재봉틀이 움직이고 끊어진 끈이 이어지고 손사래가 나오고 여행자가 멈춰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장면 안에 한국식 관계 감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남이지만 완전히 남은 아니다. 나는 네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네가 곤란하다는 것 정도는 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장인지 주는 사람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DIN은 아마 그날 이후 서울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화려한 야경만 떠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북촌의 골목 작은 수선집, 어르신의 손, 돈은 필요 없다는 제스처, 이런 게 이상하게 먼저 올라올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가장 비싼 것이 가장 오래 남는 게 아닙니다. 가장 뜻밖의 것이 오래 남습니다. 특히 그 뜻밖의 것이 나를 향한 호의였을 때 기억은 훨씬 깊게 밝힙니다. 그래서 여행은 장소를 보는 일이면서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서울의 장면들을 다시 보면 처음과 다르게 보입니다. 깨끗한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낯선 사람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약속처럼 보입니다. 북촌의 한옥은 오래된 집이 아니라 도시가 기억을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바비큐 식탁의 반찬은 과한 서비스가 아니라 모자라지 않게 챙겨주려는 마음처럼 보입니다. 거리의 파라솔은 뜨거운 날씨 속에서 누군가를 잠깐 보호하는 그늘처럼 보입니다. 청계천은 빌딩 사이에 남겨둔 숨구멍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수선집은 그 모든 감각이 사람의 손으로 내려온 마지막 장면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옛날 한국에는 정이 있었지 하고 추억하는 순간 정은 박제됩니다. 정은 지금도 행동으로만 살아납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짐을 슬쩍 들어주는 손,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같이 들여다봐주는 시간, 식당에서 처음 온 사람에게 먹는 법을 알려주는 한마디,
고장난 가방끈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어질 때 정은 문화가 됩니다. 끊기면 그냥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외국인이 한국을 칭찬했다는 영상으로만 소비되면 아깝습니다. 더 깊게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너무 바쁘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각자 도생이 강해지는 사회에서 낯선 사람의 작은 곤란함을 볼 여유가 남아 있을까요? 도시가 빨라질수록 사람은 쉽게 무심해집니다. 효율이 커질수록 공짜로 건네는 마음은 비효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한 나라의 이미지를 살립니다. 북촌 수선집의 어르신은 아마 대단한 외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문화를 대표한다는 의식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끊어진 것을 고쳐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진짜 얼굴은 바로 그런 그냥에서 드러납니다. 그냥 도와줬다, 그냥 챙겨줬다, 그냥 기다려줬다, 그냥 도는 됐다고 했다. 이 그냥이 쌓이면 외국인은 그 나라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도 자기 사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거창한 자부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자꾸 놓치는 장면들입니다. 끊어진 끈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손, 더운 길 위에 만들어둔 그늘, 모자라면 더 채워주는 반찬, 바쁜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물소리, 낯선 사람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만 두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한국은 더 편리해질 수는 있어도 더 따뜻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한국은 설명하지 않아도 기억되는 나라가 됩니다. 디아일렌이 북촌에서 배운 것은 한국어 단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으로 배운 게 아니라 손살의 하나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강합니다. 말로 번역되기 전에 이미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돈을 냈다면 거래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시작됐습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 큽니다. 거래는 영수증을 남기고 정은 사람 안에 남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한국의 진짜 얼굴처럼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다가 결국 가장 사랑하게 되는 또 다른 장면을 짚어보겠습니다.